멈춰버린 시간, 새벽 4시 30분. 어스름한 방 안.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 텅 빈 천장을 바라볼 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마치 거대한 동굴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 달빛을 밟으며 들어오던 그 치열했던 순간들, 남들 다 쉬는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기억, 때로는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조직의 안위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따랐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아프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지탱해주던 명함이라는 계급장이 사라지고 직함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나니 거울 속에는 낯선 중년의 남성 혹은 여성이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고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이 다 꺼지고 관객도 모두 떠난 뒤 홀로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광대가 된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아침과 베란다 창밖을 내려다보는 시선, 바쁘게 움직이는 출근 차량들, 손에 들린 식은 믹스커피 잔, 핸드폰 화면을 켜보지만 스팸 문자만 와 있는 핸드폰 화면. 퇴직 후 맞이한 첫 평일 아침에 그 어색하고도 낯선 고요함을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눈은 여전히 새벽같이 떠졌지만 더 이상 나를 재촉하는 알람은 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겁지겁 넥타이를 매거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회의 시간에 늦을까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오고 도로는 출근 차량들로 꽉 막혀 붉은 미등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세상에서 오직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간다는 그 잔인한 사실.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섰지만 딱히 갈 곳도 나를 오라고 부르는 곳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은퇴라는 단어가 가진 차갑고 현실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열어봐도 연락 오는 곳은 대출 권유 스팸 문자뿐이고 현직에 있을 때 형님 동생 하며 그토록 자주 연락하던 직장 동료들이나 거래처 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더욱 우리를 깊은 고립감과 쓸쓸함 속으로, 마치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처럼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자조, 낡은 서재, 먼지 쌓인 상패들,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챗 GPT, AI 혁명, 뉴스 기사들, 고개 숙인 중년의 뒷모습.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 기술들,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나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들, 까다로운 진상 고객을 웃으며 돌려보내던 그 귀한 인내심과 탁월한 협상력들이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마치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정말 끝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이다, 챗 GPT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최첨단 기술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면 온통 AI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뉴스에서는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오랜 경험은 낡은 데이터 혹은 업데이트가 시급한 구형 소프트웨어 취급을 받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짐짝처럼 쓸모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점점 더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나는 그저 디지털 문맹인 뒷방 늙은이야.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것도 없어. 젊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게 조용히 지내야지라며 스스로를 폐기 처분하려는 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한 지난 세월의 피땀 어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가치의 재발견.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된 인식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다 못해 모독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어떤 최첨단 슈퍼컴퓨터도 1초에 수억 번 연산하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이 잠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번듯한 사회적 지위로 직접적으로 환산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걸어다니는 종합 도서관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생생한 역사이자 증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100조 원짜리 자산을 어떻게 다시금 깨어내고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현대사회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통찰과 방법들이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 아니 그 이상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 대 방향. 먼저 우리가 가진 자산의 정체부터 다시 한번 맹정하고 객관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엑셀 함수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능숙하게 활용하고 복잡한 코딩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분명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정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작업 효율성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고 복잡한 게임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정글에서 과연 속도와 효율성만이 곧 실력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속도가 빠른 자동차일수록 정확한 내비게이션과 노련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젊음이 엔진이라면 연료는 핸들입니다. 엔진만 있고 핸들이 없는 차는 폭주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핵심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계약서를 들이밀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상대방의 미세한 눈빛 떨림이나 어조의 변화,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는 몸짓 하나만 보고도 직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난번 미팅에서 상처받은 명분이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즉각적으로 캐치해내는 능력.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다른 예로 회사가 예상치 못한 대형 위기에 처했을 때를 봅시다. 환율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AI는 비관적인 수치만 쏟아낼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비슷한 위기들이 있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이 방법으로 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담대함과 탁월한 통찰력은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암묵지의 힘. 거친 폭풍 속에서 키를 잡은 선장의 굳은 살 박힌 손.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것은 구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한다고 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신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정형화된 답변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번 깨지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남몰래 화장실에서 억울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훔치며 얻었던 쓰디쓴 경험들이 온몸에 새겨진 당신만의 고유한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뼈에 사무치고 살에 새겨진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연륜이라 부르고 경영학이나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암묵지, tacit knowledge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형식지가 글이나 말로 표현된 지식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암묵지는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몸통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움직이는 이 미묘한 맥락과 정서, 그리고 인간적인 통찰력은 결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모방할 수 없습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내듯 당신의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 있고 희소성 있는 빈티지가 됩니다. 낡은 것이 아니라 숙성된 것입니다. 폐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배워야 할 명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귀한 보석 같은 자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주 취급하며 그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있을까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고립된 완벽주의를 넘어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귀한 원석을 제대로 가공하거나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마치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혼자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도 땅속 깊이 묻혀 있으면 그저 평범한 돌덩이에 불과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30년 혹은 그 이상의 농축된 경험이 돈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다른 이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지 못한 채 당신이라는 고립된 외딴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자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고립된 완벽주의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큰 성공을 맛본 사람일수록,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책임감이 강했던 가장일수록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족하거나 모르는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이다. 나이 먹고 모른다고 하면 주책이거나 권위가 떨어진다. 이러한 낡은 고정관념들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당신의 위대한 지혜를 마치 곰팡이 핀 낡은 창고 속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인생 이막의 게임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10시간을 고민하는 것보다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동료들과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젊은 세대들과 불과 10분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며 혁신적인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협업과 연결이 생존의 키워드인 시대입니다. 메디치 효과와 집단 지성. 노인과 청년이 함께 노트북을 보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돈을 잘 번다는 유대인들의 학습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도서관에서조차 조용히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해서 서로 마주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논쟁하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충돌시킵니다. 이 생각은 틀렸어 라고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생각에 나의 오랜 경험과 통찰을 더하면 어떨까? 라며 각자의 지혜를 합체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마법과 같은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창출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집단지성의 진정한 힘이자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폭발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메디치 효과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멘토한 대기업 임원의 수십 년간 쌓은 경영 노하우가 동네 치킨집 사장님의 치열하고 현실적인 현장 감각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의 정밀하고 숙련된 기술이 청년 스타트업의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요?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하여 어쩌면 대기업 하나를 새롭게 세우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힘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실패를 팔아라. 구체적 행동 지침. 누군가를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모습. 단연하는 모습. 책을 집필하는 모습. 그 좋은 걸 누가 몰라. 말은 쉽지.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갈증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랑이 아닌 실패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임이나 강연에 나가면 자신의 성공담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한 성공담은 듣는 이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거나 때로는 질투심과 위화감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솔직하고 진솔하며 인간적인 실패담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움직여 오히려 강력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처절했던 실수들, 믿었던 동료나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일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렸던 쓰디쓴 경험들, 그것이 과연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추고 싶은 흑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후배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고 싶어할 가장 값비싼 실전 교과서이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귀중한 오답 노트입니다. 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니 자네는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말게. 이 길은 위험하니 조심하게.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인한 부도를 막아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이혼의 파국으로부터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꼰대가 아닌 진정으로 존경받는 멘토가 되고 당신의 깊이 있는 경험과 지혜는 결국 강연 요청, 전문적인 지표 활동, 심도 있는 컨설팅 혹은 유료, 뉴스레터 발행 같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고유한 경험이 실질적인 자본으로 바뀌는 연금술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이제 길었던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으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좁은 방, 그 안락하지만 때로는 고독한 익숙한 소파에서 잠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 1막이 오로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시간이었다면 과연 내 인생 2막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혼자 낚시를 다니고 혼자 등산을 다니며 자연을 만끽하는 자유.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끝에는 결국 깊은 고독과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의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확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고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현역으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경험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 훌륭함을 함께 나누고 발휘할 적절한 광잔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희 집단 지성 프로젝트가 바로 그 광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더 이상 낡은 기억 속에 썩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한 지혜를 당신만의 고립된 세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기계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소통의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거창하고 완벽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짧게라도 진심을 담아 남겨주십시오. 혹은 이런 점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그 한 줄의 댓글이 어쩌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고 우리 집단지성 프로젝트가 함께 써내려갈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혼자 가면 그저 외롭고 힘든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그 길은 곧 역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의 지혜가 새로운 자본이 되고 당신의 삶이 역사가 되는 곳, 바로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